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십자인 대파열 진단 후 후유장애 보험금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도 1년 중 365일을 사정하는 이루다 손해사정법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루다 손해사정사님. 네, 반갑습니다. 십자인 대파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 산정을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생각보다 주변에 십자인대를 다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조기축구나 풋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걸 많이 보았고, 겨울철에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도 십자인대가 파열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각종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만큼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군요. 인대가 파열된 경우 보통은 어떤 치료를 받나요? 부분 파열이거나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보조기 착용을 통해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파열로 인하여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한다면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단순 봉합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수술 후에는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진행됩니다. 재활에 대한 환자의 의지가 수술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치료가 잘 되었지만 후유증이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의 경우 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즉 동요 관절이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개인보험 약관에서는 동요 관절 정도에 따라 후유장애 지급률이 정해지고, 개인이 가입한 상해제의 특약별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혹시 십자인 대파열된 분들의 경우 동요 관절이 대부분 발생하나요? 동요 관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 전의 상태와 비슷한 수준만큼 회복하는 분들도 계셨고,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통해 자기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하죠. 네, 후유장애 보험금 신청 후 대부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십자인 대파열 역시 마찬가지겠죠? 탈로스, 스트레스뷰 검사 등 즉 객관적인 검사 방법을 통해 동요 관절 여부가 확인되었더라도 개인보험의 경우 현장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장애 진단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현장 심사가 나와 수술을 집도한 담당 주치의 소견을 들어보거나 제3의료 기관 감정을 통해 장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보험사의 깐깐한 심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십자인 대파열로 인해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앞둔 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인대 파열 환자의 경우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후 완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하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후유장애 잔존 여부에 대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후유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장애 진단서 발급부터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보험금 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십자인 대파열로 진단된 분들이라면 보상을 이루다를 통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상을 이루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